자, 비트가 역대 저점 부근에 와 있다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차트 구조는요, 아직까지 하락세를 계속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추세의 변곡이라고 볼 수 있는 시그널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BOS라고 하죠.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이 조건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이 마치 쌍바닥 찍고 이쁘게 반등하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진짜 쌍바닥 찍고 만들어졌던 요때의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BOS의 첫 번째 조건으로 하단 유동성에 대한 수입입니다. 전 저점에 있는 물량만큼을 수입하고 나서 그리고 음봉 캔들의 장악 패턴까지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봐야 할 부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이 전 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입니다. 이 경우엔 돌파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나서 상승 추세로 갔던 모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추세의 변환이 맞냐? 라고 봤을 때, 자, 전 저점에 있는 부분, 전 저점 60K라는 정말 의미 있는 저점에 대한 물량 수입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음봉 캔들의 장악 패턴까지 만들어진 상황이 나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 이 전 고점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의 변곡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 추가 하락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말 심플하게 클래식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 하락을 동반했던 악재는요, 기관들의 ETF 유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뉴스에서는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6일 연속, 5일 연속으로 유출세가 멈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호재인 것처럼 말을 했지만, 실제 이 ETF의 총량을 제대로 보면요, 사실 빠질 때 만들어졌던 유출량보다 들어오는 물량이 확실히 약한 모습을 체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직 이 악재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 함부로 저점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세의 변곡, 언제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진짜 상승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차트의 근거들과 온체인 데이터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전부 준비해 왔으니까요, 영상 좋아요만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진입니다. 현재 12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우선은 큰 프레임에서 차트 구조부터 차분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정말 큰 프레임에서 봤을 때 이 상승 추세는 아직 무너지지는 않은 상태고, 그에 따라서 고점에 대한 상승분을 되돌리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 15K 저점과 고점을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이어봤을 때 이 0.618 구간, 즉 57K 부근에 점차 다와가고 있는 모습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지켜주게 되었을 때는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아니라 전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으로 볼 수 있으며, 하락 조정을 마치고 전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관점 자체는 지금 아직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죠. 기관들의 ETF가 들어왔던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차트는 기관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상승을 만들어냈지만 한 번에 급등하는 형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관들의 매집 횡보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대의 평단가와 지금이 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기관들의 평단가를 훼손하면서까지 하락분을 발생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메인 관점이고, 그에 따라서 차트 구조상 이어봤을 때 이 ETF 매집이 있었던 이 구간들의 고점들을 이어보면 하나의 지지선이 체크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구간에선 지난 60K 딛고 말아 올렸던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간까지 57K라는 하락분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날봉 프레임에서 지금 구조를 체크해보면 역시나 하락 구조 속에 잠깐의 반등세가 있었지만 대세 하락장으로 이어지는 모습 체크해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파동 카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파 하락분이 있었고, 2파 조정, 그리고 3파가 확장 형태로 나왔죠. 그리고 4파, 5파를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5파에 대한 하락분이 좀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오름쇼 전략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이 구간을 4파 조정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은요, 이 1파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이 어디서 나온지를 체크해보면 0.382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무빙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3파에 대한 카운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0.382 구간, 66K라는 구간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빠지고 있는 차트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5파 하락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전 매매에 대한 팁들을 좀 드려보자면 짧은 프레임에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파동을 통해서 전체 메인 관점을 잡아갈 수 있었고, 추가 하락분이 남아있다라는 가정하에 차트를 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 여기 65K 부분과 67K에 걸쳐있는 수평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을 맞은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이 낮아지면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 하나의 하락 채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잇고 확장해봤을 때 이 채널이 하나 형성되는 모습 체크할 수 있어요.
채널을 그어보면 이 채널의 중단선 그리고 상단선에서 유의미한 무빙이 체크가 되면 단기적으로 매매는 정말 쉬워집니다. 자, 요때 차트를 좀 자세히 보시면 요 날이죠. 이 중단선 부근에서 계속 저항 맞고 빠지는 차트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 중단선 부근인 66.1K 부근 숏 진입했었고요. 이후에 주요 지지 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 장대 양봉과 함께 만들어진 FVG의 중단선들을 이용해서 첫 번째 익절은 64.5K, 마찬가지로 이 FVG의 중단선에서 1차 익절을 완료했고, 두 번째는 다음 FVG 구간 64.9K 중단선 부근에서 2차 익절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거를 결과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왔던 장대 양봉과 함께 만들어진 FVG의 중단선 부분들을 그어가면서 익절가를 잡아 드릴 수 있었고요. 이 타점 같은 경우에 스터디룸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또한 전부 나갔었죠. 저 믿고 따라오신 구독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2차 익절까지는 끝낸 상태고, 이후 흐름을 체크해 봤을 때 이 오파 하락분의 세부 카운팅을 보면 여기 부분이 채널에서 이쁘게 반등하는 흐름이 아니라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면 확장 형태로 진행되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이아고날의 확장 패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반등이 크게 만들어질 것으로 볼 수는 있었으나 여기서 롱 포지션 진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오파 하락 속에 갇힌 반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포지션은요, 이 추세선 확장형 패턴의 상단에서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의 저항의 근거가 겹치는 게 이 상승과 함께 나온 FVG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요 FVG란 이겁니다.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내게 되면 개미들이 탑승하지 못한 일종의 갭 구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갭을 직전 꼬리, 직후 꼬리만큼을 잡을 수 있고, 여기 채널의 중단선에서 보통 강한 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구간이 뚫리게 되면서 현재 저항으로 작용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중단선 근거가 두 가지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숏 포지션 진입했고, 결과는 곧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이런 타점은 저는 진입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이 상단 66K의 저항과 그리고 확장형 패턴의 추세선, 거리가 크게 벌어져 있는, 즉 숏 포지션의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마찬가지로 오름숏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5파 하락에 대한 크기를 1파 하락분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3파 하락이 확장형으로 나오게 됐을 때 이 1파 하락과 1대1로 나온다라는 이론이 있죠. 자, 그에 따라서 이번 1파 하락에 대한 조정, 1파 하락이 마이너스 10%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분을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59K 부근까지는 하락분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9K 그리고 58K 부근까지 빠르게 찍어주게 됐을 때 이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지만 RSI의 저점은 올라가게 되는 형태인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걸리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시나리오가 베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59K에 대한 부분, 저점의 손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면 일봉상과 주봉상 전부 상승 다이버전스가 체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저는 좀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분석하시는 결과이긴 하겠지만 이 상승 다이버전스는 지난 비트코인 차트에서 한 번만 만들어졌었던 흐름이었습니다. 역대 딱 한 번 등장했던 패턴이었고, 요때 차트를 마찬가지로 보시면 차트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RSI의 저점은 올라가는 형태인 이런 패턴이 등장하고 나서 비트코인은 700%의 상승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차트 구조상 하락분을 되돌리고 새로운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가 갈리는 중요한 구간이 지금 가격대라는 거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오파 하락분에 대한 소화 과정과 전 저점의 훼손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이클 직전에 숏 포지션과 단기 포지션 운용으로 시드를 불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 사이클 시작 전에 시드를 불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구간이라고도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들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1월부터 이제 쌍승 사이클의 시작이다 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랑 이렇게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면 각자만의 방법으로 지금 시드를 축적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특별한 기준점이나 방법이 없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룸의 단기 타점과 메인 관점 대응 시나리오들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수익률 너무 좋죠. 여기 보면서 잘 대응해 나가시면 문제 없겠고, 같이 보면서 수익 내실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 링크 누르시면 여러 가지 체크 항목들이 보이실 텐데, 여기 실시간 관점 스터디방 입장 신청 클릭하시고 실제 연락받을 수 있는 번호만 남기시고 제출하시면 바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컴퓨터로 볼 때 화면이고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링크 누르시면 문자 메시지 페이지로 이동할 겁니다. 근데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스터디룸까지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입장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어려운데 이런 시장일수록 좀 클래식하게 분석하는 법도 필요합니다. 이 ETF에 대한 유출이 아직 제대로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인 관점에서 이제 무조건 롱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얘네들이 실제로 사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롱 관점을 봐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유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 전체 상승분의 0.618 되돌림 구간인 57K 부근에 현재 위치하고 있다. 이는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아닌 여기 구간을 지켜주게 됐을 때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변곡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가격적으로는 말씀드렸죠. 58K에서 60K 부근,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고, 현재는 하락 5파가 진행 중인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추세에 역행하는 롱 포지션보다는요, 오름숏 전략을 메인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의 의도로 봤을 때 상승 사이클 직전에 하락분을 소화하고 전 저점을 훼손하는 동시에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구간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 시드 축적의 기회가 저는 지금 하락분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8K 구간 빠르게 테스트할 경우에 일봉 및 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체결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700% 급등했던 사례 또한 만들어졌던 역대 고점 시그널이라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에 대한 팁을 들어봤을 때 이렇게 장대 양봉과 함께 만들어진 FVG 구간들의 중단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채널이 발생하게 되면 매매는 쉬워진다 라고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5파 하락분의 시작이 확장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체 하락분에 대한 크기를 고려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60K, 58K 부분까지 추가 하락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 대응 전략으로는요, 하락 채널 그리고 요 추세선의 저항을 활용해서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만 숏 포지션을 진입할 생각이고, 시장이 주는 공포를 활용해서 시드를 불려 나가되 이 5파 하락이 종료되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되는 시점까지 체크가 되면 그때는 롱을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신규 타점 발생하는 즉시 마찬가지로 스터디룸에 전부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이랑 더블 체크하시면서 리스크를 피할 땐 피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 땐 과감하게 잡아봅시다. 자, 어려운 시장이지만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화이팅 한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진이었습니다.